우리 주변의 골칫덩어리였던 생활 폐기물과 생활하수, 그리고 버려진 나무들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버려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자원으로서 이용한다는 게 에너지 업사이클링. 쓸모없었던 폐자원이 중요한 에너지가 된다는 건데요. 여기에 환경 문제까지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더 이상 버려지는 것들을 최대한 살려내서 다시 자원을 순환하자. 자원을 아끼고 환경까지 생각해주는 착한 에너지를 만나봅니다. 재봉틀 소리가 요란한데요. 디자이너 손길도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무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요즘 이제 옆으로 많이 메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이런 가방. 보여주세요. 보고 예. 완성되면 이걸 만들죠. 예.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가죽 자켓을 이용해서 포켓이 되고. 골똘히 생각하는 이분, 뭔가 잘 안 풀리나 봅니다. 그러더니 이내 거침없이 쪽가위질을 하는데요. 가방 같아 보이긴 하지만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뒤에 매는 거 있잖아요. 옆에 매는 거. 예,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샘플을 하니까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크고 작은 가방에서 지갑, 인형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여기서 만드는 업사이클링 제품입니다. 못 입거나 안 입어서 버리는 옷들이 훌륭한 재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원재료가 되는 가죽 자켓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유행이 지나거나 그렇게 좀 오래돼서 약간의 닳거나 이럴 경우는 이걸로 이제 가방을 만들어서 상품으로 다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건물 1층에는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물건을 파는 리사이클링 매장이 있는데요.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매장 한켠을 보면 업사이클링 제품을 파는 코너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겉으로 봐서는 이게 과연 업사이클링 제품인지 전혀 모르겠죠? 이게 무심코 버려질 수 있는 제품들인데 다시 이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서 팔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환경까지 생각해주는 착한 디자인.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희소성의 가치까지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희한테 있어서의 미션은 지구를 살리는 착한 디자인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버려지는 것들을 최대한 살려내서 다시 자원을 순환하자라는 게 저희한테는 큰 목적이고 비전입니다. 업사이클링 분야는 무궁무진한데요. 우리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내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모두 919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난방과 온수는 지역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막 공급받은 100도가 넘는 온수는 아파트 기계실을 한번 거치면서 적절한 온도로 낮춘 다음에 각 세대로 보내집니다. 지역난방 공사 물이 직접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게 열 교환기라는 건데 그 우리 수돗물하고 열 교환기 그 판 사이에 따뜻한 물이 들어가고 지역난방 공사 물이 들어가고 다시 우리 물이 있고 그걸 물을 데워서 전도돼가지고 세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 아파트처럼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온수는 2km 떨어진 근처 지역 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양 도시가스로부터 공급받는 LNG를 이용해서 혁신도시에서 사용하는 온수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발전소에는 온수보일러 2기가 가동 중입니다. 보일러 1기는 가정으로 치면 8,600세대, 건물은 21곳까지 난방을 책임질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버너 안에서 실제로 연소가 되어가지고 뜨거운 물은 여기서 데워져서 수용가 쪽으로 우리가 필요한 쪽으로 뜨거운 물을 보내주는 겁니다. 보일러에서 데워진 100도씨가 넘는 온수는 배관을 달아서 이동한 후에 공급 펌프를 거쳐 최종적으로 혁신도시로 보내집니다. 100도에서 보통 105도 정도 그렇게 이제 공급을 하고요. 돌아올 때는 45도에서 50도 정도 그렇게 돌아옵니다. 네, 온도 차가 50도 정도 온도 차가 납니다. 자원순환형 에너지 도시로 다시 태어날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이름에 걸맞게 현재 이곳에는 SRF로 불리우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공사가 한창인데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도시로 계획이 되었고 그 일환으로서 폐기물을
그냥 소각시키지 않고 연료화시킴으로 해서 에너지도 절감하고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계획이 되었고 그 일환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완공이 되면 이 열병합 발전소에서는 발전 연료로 SRF라는 고형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SRF는 생활 폐기물을 압축 성형해 만든 고효율의 고형 연료를 뜻합니다. 2년 뒤 SRF 발전소가 완공이 되면 이곳 지자체에서 만들어내는 고형 연료를 공급받아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중 불에 탈 수 있는 것만 골라내서 잘게 부수고 압축시켜야 합니다. 환경까지 생각해주는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적용 가능한 최신 기술, 그러니까 환경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최신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준보다 2배 이상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뚝 자동 추정 장치를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투명하게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2년 전부터 생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연료를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총 7개로 구분된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부산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들어오는 생활 폐기물 하루 반입되는 양만 100톤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불에 탄 것과 타지 않는 것을 따로 분류한 뒤에 연료 화동으로 이동시킵니다. 이곳은 별도의 소형 압축 과정 없이 선별기를 거치면서 크기와 무게별로 분류한 뒤에 바로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중형물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니까는 분쇄 과정을 한번 거치는 거고 이제 소형물은 이제 작으니까 바로 구형 연료가 분쇄 과정을 거친 SRF 연료는 이제 저장동으로 보내지는데요. 이곳에 모인 폐기물 연료의 양은 건물 5층 높이보다 더 높게 쌓일 정도라고 합니다. 대형 집게로 들어올린 SRF 연료를 회전하고 있는 스크류에 집어넣으면 다음 단계인 보일러동으로 옮겨갑니다. 여기 이제 뒷단에 보시면 다시 또 호퍼 저장조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시 호퍼에 저장이 됐다가 다시 분배를 통해서 3개 라인으로 해서 보일러로 투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곳 보일러동에 도착한 폐기물 연료는 분배 과정을 거쳐 보일러에 최종 투입됩니다. 보일러 내부로 들어간 비성형 SRF 연료는 800도에 가까운 고온으로 연소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증기가 발전실로 보내지는 겁니다. SRF 연료가 타면서 만들어낸 고온의 스팀이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건데요. 바로 신재생 에너지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이 55만 킬로와트는 일반 가정의 사용량으로 보시면 35,000가구가 약 3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이 됩니다. 하루 동안? 예. 그럼 그렇게 생산된 전기는 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저희 생산된 전기는 한전으로 팔고 있고 여기서 터빈을 거쳐서 나온 증기는 저희가 회수해서 저희 손에 사용하는 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SRF 연료를 태우면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도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공개를 보면 기준치 이하인데요. 이 모든 게 환경까지 고려한 정제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활 폐기물 연료화로 인한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 쓰레기 매립지에는 부산 전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600톤이 넘는 생활 폐기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곳 매립지는 2040년까지 매립하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 그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계획은 상간의 약 한 75%에서 80% 정도까지 매립하는 걸로 2040년까지 계획돼 있는데 추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립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그 매립량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그 기간은 연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은 여전히 대부분을 땅에 묻어버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땅에 묻은 이 폐기물에서도 에너지가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 해답을 대구에 있는 한 매립지에서 찾았습니다.
3년이 지나면 매립한 생활 폐기물에서 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용한 겁니다. 그 메리가스 성분 중에는 그 메탄이 생성이 돼요. 메탄이 생성이 되게 되면은 가스 불러와서 저희들이 진공으로 메리가스를 포집을 하고 있어요. 이때 메리가스에는 이산화탄소 같은 다른 성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가스 정제 시설을 거쳐서 메탄가스만 걸러내는데요. 이렇게 모은 메리가스는 압축을 거쳐서 가스 저장 탱크에 저장됩니다. 그런 다음 지하 매설관을 통해서 매립지에서 8km에 위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받은 LFG, 즉 매립가스를 사용해서 가스 보일러를 가동시켜 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매립가스를 사용해 생산한 온수는 인근 아파트 난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때 쓰레기 섬이라고 불렸던 난지도 서울 시민이 쓰고 버린 생활 폐기물 매립지였던 이곳이 지금은 녹지공원과 에너지 자원시설로 탈바꿈했지요. 이곳 역시 매립가스를 뽑아내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산해낸 온수는 인근 마포구 등 서울 4개 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의 98%를 차지하는 주 원인. 놀라지 마세요. 바로 우리가 쓰고 버리는 생활하수입니다. 오염된 생활하수는 생태계까지 파괴시키는데요. 그만큼 오염된 생활하수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물재생센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더러운 물이 우리가 쓰고 버린 생활하수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98%가 거의 생활하수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미생물들이 6시간 동안 유기성분을 분해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후 최종 침전지로 오게 되면 거의 90%가 정화된 깨끗한 물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 걸까요? 처음 하수가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방류될 때까지 한 12시간 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정화되면서 찌꺼기는 가라앉게 됩니다. 이것을 슬러지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냄새나는 슬러지가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계로 수분을 빼내는 농축 과정을 거치면 슬러지가 점점 걸쭉하게 변합니다. 이것을 소화조라 불리는 큰 저장 탱크에 넣고 분해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중요한 바이오가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저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것처럼 유기성분들을 미생물들이 소화를 시켜서 그런 각종 화학가스도 발생하게 되고 유기성분을 제거해주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고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관을 통해 대형 가스 저장 탱크로 보내진 바이오가스는 이후 각 필요한 곳으로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곳 열병합발전소에서는 이 바이오가스를 사용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받은 바이오가스는 가스 여과 과정을 거쳐 세 대의 엔진을 가동시키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력량은 한전에 되팔아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네요. 다른 에너지는 에너지로서 그렇게 처음부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에너지지만 이거는 버려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원으로서 이용한다는 게 그것이 이제는 다른 에너지하고의 차이점이에요. 물재생센터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이곳 충전소에도 공급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정제 과정을 거친 고순도 바이오가스는 차량의 연료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LPG보다 배출가스가 월등히 낮은 바이오가스. 경제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적으로는 바이오가스가 월등히 친환경적이죠. 휘발유 대비 비용은 연료값은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같은 거리를 가는데 휘발유의 반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화된 하수는 강으로 흘려보내는데요. 하수가 한 번 더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 아시나요? 이곳 탄천 물재생센터에서는 하수에 잠재된 에너지를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으로 방류되는 하수 온도는 평균 15도씨 정도.
이 열을 보관해 재사용해서 열 에너지를 생산해낸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하수열, 주로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겨울철에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온도는 약 15도, 낮아도 12도의 온도로 방류가 됩니다. 그래서 방류되는 하수에서 저희가 열을 회수를 해서 그 압축을 시켜서 50도로 순환을 하고 있는 지역 난방수에다가 열을 펌핑을 해주는 겁니다. 히트펌프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수에서 뽑아낸 열은 회수된 난방수에 보태서 70도씨 정도로 만들어 다시 지역 난방으로 내보내는 건데요. 버려지던 자원을 다시 활용하고 더불어 환경까지 생각해주는 착한 에너지인데요. 세계에서도 이 하수열의 원리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석연료를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이제 버려지던 에너지를 회수하니까 세계적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에 퍼지면서 소나무를 말라 죽이고 있는데요. 제거된 고사목이 30만 그루 가까이 됩니다. 이처럼 양이 너무 많아서 일단 감염되면 100% 말라 죽기 때문에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리우는 소나무 재선충병. 다른 나무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 파쇄를 하거나 불에 태웠는데요. 이 폐기하던 소나무를 활용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버려져야 되는 연료인데 그 버려진 연료를 저희가 지금 재활용해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탄생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잘라진 재선충병 소나무는 현장에서 곧바로 파쇄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파쇄된 나무는 우드칩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후 중간 저장 시설로 옮겨와서 연료화하기 위한 중간 과정을 거칩니다. 중간 저장 시설에 반입된 우드칩은 선별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파쇄 과정에서 섞인 철사나 자갈, 큰 폐목 같은 이물질을 따로 골라내는 건데요. 이렇게 최종 선별 작업이 끝난 우드칩만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 우드칩은 차량에 실어서 인근 지역에 있는 대구 지역 난방 공사로 운송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폐기 처분했던 병든 소나무였지만 훈증 작업을 거치고 선별 작업을 거치면서 우드칩이라는 새로운 원료로 탄생한 겁니다. 과연 어떤 에너지로 탈바꿈할지 궁금한데요. 하루 동안 반입되는 양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하루에 대략 차로 한 20톤 차량으로 대략 한 10대 남짓. 그러니까 하루 저희 소비량이 대략 한 2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우드칩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나무를 태워서 물을 끓이는데 이때 발생하는 고온의 증기로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본론 연회로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임시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임시 저장소에 도착한 우드칩은 스크류 회전을 타고 보일러에 들어가는데요. 바로 이곳이 보일러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불길이 꽤나 거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보일러 내부의 온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네, 지금 보일러 논해 안에 연소되는 온도는 대략 한 700도 정도. 이 논해에서 발생되는 열은 증기를 생성을 시키는데 이 증기 같은 경우는 터빈으로 들어가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요. 이와 함께 더불어서 또 생성된 열은 지역 난방수를 이렇게 저희가 공급하는데 생산된 증기는 발전시설을 거쳐서 전기 에너지로 그리고 열은 난방수로 변환시켜서 근처 아파트 단지에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진기라고 불리우는데요. 이곳을 통해서 우드칩을 태울 때 배기가스 중에 배출되는 재가 나오는데 이것을 모아 시멘트의 원료로 재사용합니다.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도 어느 정도는 우드칩 이 설비로 인해서 많이 감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드칩으로 만든 에너지는 근처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도 그중 한 곳인데요. 집에 있는 것보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어르신들. 모든 걸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역 난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난방보다는 비용이 저렴해서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어주기 때문인데요. 요즘도 뜨시면 되거든. 예, 지내는 거 좋습니다, 여기. 예, 뭐도 좋다 합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까지 우드칩을 활용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데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폐자원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 만드는 그런 거 이제 환경 오염이 되면 상당히 좋은 거죠. 좋은 시설이고 집단화돼 가지고 그 오염을 배출을 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냉대를 폐자원, 이제는 또 하나의 에너지 자원으로 그리고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해줄 착한 에너지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